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뭐, 월요일부터 장 좀 기운 빠지죠? 기운 빠지고, 또 대형주들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나마 좀 올랐으니까, 뭐, 조정 나오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대형주들이 조정 나오면서 이제 코스닥 쪽 것들까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좀 하루 좀 재미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 기운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 보세요, 여러분들. 증권시장이 코스피가 오늘도 장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 대단해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3265포인트, 그죠? 3266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예, 장중에 3266포인트까지 갔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 오늘도 장중에 무려 7%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가 어디입니까? 예, 96,800원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갔다가 밀렸죠? 제가 한 대표가 이제 시당초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 원에서 제가 10만 원까지 일단 최대로 제가 한 큐를 통해서, 그죠? 한 큐를 통해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1차 목표가를 제가 8만 원 정도 잡아드렸고,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잡아드렸는데, 오늘 주가 96,800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최대로 갈 수 있는 맥시멈이 이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까지 지수가 갔다가 밀린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건 뭐 맞아요.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밀렸죠.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리니까 코스피 지수도 밀린 거고요. 코스피가 밀리니까 코스닥도 좀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요. 코스닥은 또 왜 그래요? 또 바이오제약주가 같이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바이오제약주 보시지 말아라 라는 얘기 참 많이 해드렸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방송 중후반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 오늘부터 하나씩 제가 좀 모방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공개를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뭐 TV 방송도 출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제가 모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드리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도 하나씩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겁니다. 왜 그래요? 한 대표가 예상하고 있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수익 내세요. 바이오제약주는 왜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백신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죠? 파이자 백신이 영국과 그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한테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소식들 계속 들리고 있죠. 그런 소식 들리고 있죠. 그런 소식들 때문에 좀 밀린 거고요. 얘네들이 밀리지 않았으면 코스닥 지수는 많이 밀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다른 IT 섹터들도 조금 밀린 겁니다. 하지만 코스피 대형주들에 비해서는 어때요? 상당히 선방했죠, 여러분들. 그죠? 엄청나게 선방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강세를 기록하고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연출했지만 결국엔 밀렸잖아요. 제가 강조드렸었죠. 삼성전자.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진짜 겁이 없다. 네, 속된 말로 여러분들 뭐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간이 밖으로 튀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힘 그리고 동학개미 혁명의 힘이 커진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무턱대고 주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동학개미 혁명은 연출됐고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삼성전자 상승을 이끌어낸 세력은 누구예요? 이건 다 개인이에요, 여러분. 개인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상승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애시당초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 요 7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에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저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여기 더 간 거예요. 이게 누가 다 땡긴 겁니까? 이거 개인들이 다 땡긴 거예요. 개인들이. 왜 개인들이 땡깁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삼성전자는 망할 일 없으니까 삼성전자 잡으면 돼. 그런데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벌떼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하지만 과하면 결국에 주가는 과하면 과하게 오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과하게 떨어지면 주가는 반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응? 보세요. 요 정도까지는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 기관 외국인들 팔죠. 기관 외국인 팝니다. 요때 기관 한번 들어왔고 그 다음날 외국인 한번 들어왔고 오늘은 또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이 무려 1300만 주를 팔아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개인들 900만 주, 800만 주, 700만 주, 1200만 주, 그죠? 1800만 주. 1800만 주 누가 산 거예요? 개인이 산 거죠? 누가 물린 겁니까? 개인들이 다 물린 거예요. 그죠?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외국인들을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많이 올랐지만 추격 매수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줄이셔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삼성전자가 대장주격인 삼성전자가 탄력이 떨어지고 현대차는 그나마 이제 시작한 종목이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현대차는 저 우리 회원님들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머지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장주연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멈추고 윗꼬리 달고 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목들이 작살이 나버리죠. 그죠? 다른 종목들이 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왜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르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니까 얘네가 따라간 겁니다. 그죠? 결국엔 뭐예요? 코스피 지수가 밀리니까 얘네가 그냥 바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갈까요? 어떠세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갈 것 같습니까? 응? 저는 못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애시당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삼성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고 가더라도 대체적으로 75,000원, 7만원, 7만원에서 7만 5천원 최대 8만원 사이에서 이렇게 좀 충분하게 좀 쉬었다가 가면은 더 많이 갈 수 있을 텐데 너무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들어와서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1,800만 주.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들어온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 정기적금 깨고 은행 대출 받고 그죠? 부동산 털고 부동산 자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자금들이. 근데 다 꼭지에 다 물렸단 말이에요. 이 물린 자금들 털어낼 것 같습니까? 못 털어요. 다 손실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손실 나면 주식 못 파는 거. 수익을 나면 수익이 나면 그나마 잘 팔 수 있는데 손실이 나면 못 팔아요. 어떻게 됩니까? 못 가요. 이분들이 앞으로 올라올 때마다 계속 털기 때문에 주가 못 갑니다. 참 안타까워요.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막 달려듭니다. 적어도 한 대표 무방이라도 좀 들었으면 한 대표 방송이라도 들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들었어도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더 가니까 막 쫓아갔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이렇게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증권시장의 화랑이라고 합니다만 이 화랑 분위기를 우리 개인들이 이끌어낸 것이고 주식을 모르는 우리 개인들이 막 이끌어내다 보니까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나는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지금 적금 깨고 보험 깨고 부동산 자금 가지고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지금 장은 대세 하락으로는 안 가요. 그죠? 신용 쓰고 주식 스탄록 쓰고 이래가지고 막 주시장에 달려듭니다. 그 후유증은 그분들한테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주시장은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모르는 시장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자금들을 아무 종목이나 막 퐁퐁 집어넣느냐고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주식으로 엄청나게 돈 많이 벌 것 같죠.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세장 속에서 우리 방만큼 수익 많이 낸 방 많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건 왜 그래요?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했던 주도주들도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수익률이 멈춘 상태입니다. 나머지 중소형주들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종목이 간 게 아니에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막 급등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막 급등하니까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도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아요. 올라간 종목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현대차, LG전자는 그냥 제자리에서 한 번 더 급등한 것이고 그나마 진짜 많이 오른 게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 SDI, LG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자리에서 조금 올라간 것 뿐입니다. 잠깐 올랐다 잠깐 또 꺼진 거예요. 남들은 지금 주시장에서 대박이 터진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맨날 무슨 뭐 카카오톡방 단체방에서 또 직장에서 주식 얘기하면서 나 오늘 얼마 벌었어 맨날 그 소리만 합니다. 맨날 벌었다는 얘기만 해요. 보면은 계좌는 그대로거나 내자는 계좌가 소폭 마이너스가 된 상태인데도 또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도 한 종목 올라간 거 그것만 수익 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 안 하면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맨날 돈 버는 것처럼 알죠? 그죠? 그래서 주식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적금 깨가지고 주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증권시장에서 수익 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착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금 꼭지에 추격 매수하셨거나 현대차라든가 일부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그 대형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어 봐야 여러분들의 계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올라갈 때보다 엄청나게 매물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싸그리 반영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럼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한 번 대시세를 주고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년 동안 기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왔었죠. 그죠? 이번에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소 몇 개월은 쉬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최소 몇 개월. 그리고 짧게는 85,000원, 깊게는 8만원 정도로 저점을 해서 최소 몇 개월, 폭락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가 못 가죠. 지수가 못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큰 시세를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외에 뭐 삼성전기라든가 SDI라든가 또 LG전자라든가 뭐 SK텔레콤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일부 대형주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대체로 지금 저는요 코스피도
자,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3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요런 등락 장세가 좀 더 전개되면서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지는 이렇게 쉬어가면서 미미하게 반등이 더 시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전개가 될 거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 대형주들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급등에 따른 조정은 나오더라도 폭락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세 하락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세 하락까지 가지 않는다던 치더라도 지금 당장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했던 얘기 이해되시는 분들 3번 보세요. 3번 중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내용들 이해되시면 3번.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형주들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반대로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 그분들은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형주 들고 있어 봐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나마 하이닉스가 좀 올랐고 삼성전기 S대가 좀 올랐습니다만 얘네들을 중심으로 뭐 내년 이후까지 묻어두겠다라고 하는 분들 말고는 지금 쫓아가 수익 낸 분들은 없다는 말이에요. 얘네들도 지금 당장 수익은 내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네를 중심으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얘네들 들고 있어 봐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앞으로는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가 멈추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상승 기준 살아있죠. 그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오 제약주가 밀려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래꼴이 좀 만들어졌죠. 계속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후발주,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중심의 반격에 대비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코스닥 종목 중심의 반격에 대비를 해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로 올랐고 많이 오른 상태,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저평가 국면에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지진 않아요. 코스피 지수가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않을 것이고 코스피가 가서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 나올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야금야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가 만만하게 더 올라가게 되면 탄력이 불 수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횡보세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은 급등보다는 완만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완만한 반등. 더군다나 지금 신규 자금이 엄청나게 증권시장으로 들어오죠, 여러분들. 응? 고객예탁금 다시 69조, 1조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69조입니다. 자, 이 엄청난 고객예탁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장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하루에 7%씩 폭등하는 장이고 LG전자가 상한가를 치는 장이고 현대차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 초폭등이 나타났던 그런 장세죠.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까지도 주가가 상한가 부분까지 급등하는 말 그대로 중소형주처럼 폭등하는 장입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의 위력입니다. 대형주들까지도 상한가 부분까지 단 하루 만에 땡길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만약에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응?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은 날개를 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코스닥 시장은 일단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쫓아가면 됐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를 중소형주처럼
중소형주 이상의 폭등세를 이끌어내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자금이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그럼 대형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코스닥으로 오겠죠. 코스닥으로 오면 그 많은 자금이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등치가 작은 코스닥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를 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불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간 거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는 호재가 나서 올라간 거고 LG전자도 호재 하나 나오고 잠깐 올라가도 더 못 가죠, 여러분들. 착시 현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은 지금 엄청나게 대박 터지는 것 같죠? 나 손실 난 거 얘기하기 싫으니까 수익 난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맨날 주식으로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 무섭고 주식을 안 하려고 하던 사람까지도 주식을 다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물론 주식을 나쁘게는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투기적인 주식을 하게 되면 결국엔 깨질 수밖에 없고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듭 강조합니다만 코스피 대형주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렵고요. 또 코스피 대형주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당분간은 수익 나기 어렵습니다. 또 상당히 그 기간 주정이 좀 길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도 했을 겁니다. 현재 증권시장 올해 코스피 지수 제가 목표가를 제가 3,500, 3,700 정도 얘기했을 겁니다. 3,500, 3,700 정도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지수가 벌써 3,200포인트까지 갔죠, 여러분들. 3,500포인트 거의 코앞이에요.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3,700, 3,500까지 가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근데 지금 장세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고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3,500에서 3,700포인트 내지는 3,700 이상까지 가려면 여기서 시장이 상당 기간 동안 기어가는 그런 기간 주중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떨어지는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이 보통 그래요. 대형주가 올라가다 쉬면 그 뒤를 바로 따라서 중소형주가 대시세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런 패턴이 전개됩니다. 앞으로 장세는 중소형 장세입니다. 중소형 장세. 코스닥 장세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중소형 장세가 되고 코스닥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강조합니다. 이미 터진 시세에 열광하지 마세요. 앞으로 터질 시세를 준비해라. 그게 어딥니까? 바로 중소형주 코스닥 장세가 될 겁니다. 이미 지금 한국 증시는요. 작년부터 코스닥 시장이 장을 먼저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삼성전자라든가 IT 종목이 이번 장을 주도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주도, 전체적인 큰 시장의 상승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먼저 상승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다시 자기 자신의 갈 길을 갈 거로 보고 있고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가 나올 때는 대형주가 저렇게 갔는데 중소형주인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못 갈까요?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걸림돌이에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주가 걸림돌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들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해먹었죠.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바이오 제약주가. 너무나 많이 해먹었고 너무나 많이 해먹은 상태에서 결국엔 조정이 나옵니다. 백신 개발 만들어지고 있고 이젠 백신 개발 관련주 내지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도 이미 카더라 해가지고 이미 다 반영돼가지고 이제 주가 갈 게 없어요. 더 이상. 그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금 600명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갈 수 있는 섹터는 아니에요. 다만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방 경직을 이끌어내거나 걔네들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 제약주들도 최소한 폭락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바이오 제약주는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쉬어가는 흐름이 확연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선제적으로 조정이 이미 받은 상태예요. 시젠 같은 종목들 제가 조정 가능성 얘기했었죠. 충분하게 조정 나고 더 밀리진 않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좋아서.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 밀리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 성장 가치가 부각되는 섹터가 어디가 됐습니까? 제가 반도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응? 오늘도 반도체, OLED, 5G, 2차전지, 그리고 수소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비교적 장초반에 양호한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엔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다 밀렸어요. 왜 그래요? 지수가 밀리니까 무서우니까 같이 빠진 겁니다. 하지만 막판에 지수 좀 땡겨놓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도체 강보합, 보합 정도까지 다 땡겨놨죠, 여러분들? 바이오 제약주에 비한다면 이건 양반인 겁니다. 뭐예요? 이런 장에서도 강하게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대형주들의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는 동안 반도체 장비주들 매물 많이 소화해냈고요. 또 5G 관련주들 반등 나왔다가 또 매물 많이 소화해내고 2차전지라든가 또 수소에너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장기로 올랐다가 지수 조정받으면서 매물 소화 충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반등의 흐름이 강화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의 반격이 또 5G 쪽의 반격이 2차전지, 수소에너지, OLED, 태양광 이런 섹터에서 반격이 이제 서서히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늘도 유닛 테스트가 장중에 출렁거림이 나오다가 최근까지 다시 양보 나왔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 종목 조금 느릴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정도 갈아타는 차원에서 단기로 차익실현을 했다고 그랬죠. 차익실현을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려는데 못했습니다. 아쉽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국엔 갔죠, 여러분들. 한 대표가 분명히 마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시그네텍스, 리모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 반등 나옵니다.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때요? 다 상승 신호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코스피 대형주가 아닙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코스피 대형주들은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로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매기가 이동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인 만큼 코스닥 시장 종목들 중에서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불렀던 그 섹터, 주도 섹터 뭐예요?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태양광, 백신 수혜주들도 아직 보셔도 돼요. 이쪽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이제는 좀 더 봐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LG전자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차도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던 그런 시세입니다. 이 엄청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중소형주 뺨치는 폭등 장세가 나온 장세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로 들어갔던 엄청난 유동성들이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종목이 주가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디로 가요? 코스닥으로 움직입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코스피 대형주들 대비 등치가 너무나 작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나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코스닥 종목들입니다. 그럼 시중에 자금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로 들어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중소형주가 가벼워요. 그럼 이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단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에 막 발을 담궈 놓은 분들 절대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이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남들 말만 듣고 분위기 따라서 주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모르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 VIP 오지도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손실을 좀 많이 하거나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면 한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햄비언 전문가님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입니다. 앞서 제가 삼성전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점에서 물린 겁니다. 삼성전자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 다 물린 거예요. 내일 장중에 잠깐이라도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량을 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들은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물린 거고요. 또 지금도 추가 매수, 추격 매수라든가 하시면 물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수익이 별로 안 나신 분들은 들고 계시면 결국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코스피 대형주들은 물량을 털어내셔야 돼요. 털어내고 뭘 봐야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닥 성장주 쪽으로 옮기세요. 모르면 VIP 오셔라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번에 중소형주들 올라가면 절대 못 잡아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번에 중소형주 올라가면 못 잡습니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혼자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장세. 삼성전자 수익은 수익도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중소형주들의 수익은 삼성전자 수익률을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비 아깝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삼성전자 수익률이 지금 한 30%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소형주들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60%, 190%, 120%, 14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중소형주가 속출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 이런 종목 가지고 돈을 버는 장이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지 아세요?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겁니다.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한 대표처럼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안 사요.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 샀다가 팔았고, LG전자 샀다가 팔았고, LG로텍 샀다가 팔았고, 현대차는 아직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형주 매매해요.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들이 진짜 수익을 내는 종목은 중소형주입니다. 코스닥 종목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120%, 70%, 80%, 90%, 60% 수익을 냈지만 나중에 보세요. 100%, 200%, 100% 종목은 기본적으로 나올 겁니다. 농담인지 아닌지는 그때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시황 얘기했잖아요. 제 시황이 틀립니까? 제가 분명히 대형주 쫓아가지 말라 했죠. 제 시황 맞아요. 여태까지도 계속 맞아왔고 앞으로도 맞을 겁니다. 지금 대형주 쫓아가서는 절대 수익 못 냅니다. VIP 앱이 88만원 부담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되면 주식하지 마세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익을 내겠다 라는 분들은 VIP 오시는 방법이겠고요. 지금 우리 운영자님이 지금 안내해드렸죠. 이번 주부터 카카오톡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 돌파했고, 그 돌파 이벤트 기념으로 회사에서 자 1개월 해가지고 30일, 그죠? 1개월 10일, 그리고 3개월 30일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기념 이벤트, 2021년 신축년 코스피 3,000 시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카카오톡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회 잡으세요. 그죠? 1개월 가입하면 기존에 제가 5일 정도 드렸었죠? 예. 자, 여기다 5일이 더 들어가서 무려 10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 가입하시고 무려 30일이 나가는 겁니다. 딱 한 달이 벌써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이런 기회를 잡아가는 거예요. 주린이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합니다. 더 아니면 뭐 혼자 주식할 거면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손실이 적거나 손실이 안 난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전문가들하고 주식 안 할 거면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혼자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는 이 장 주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조금 손실 났다. 수익을 내고 싶다. 손실 난 거, 조금 손실 난 거 많이 하려고 혼자 하다가 손실이 더 커집니다.
전문가들하고 하지 않을 거면 조금 손실 난 거 감내하고 그냥 잘라버리고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손실 난 거 많이 하고 싶다. 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나는 수익 내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가들 찾으시고, 특히나 지금 이 구간 오늘 이벤트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MBN에서 이벤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형주 멈췄죠? 한 대 패걸겠죠?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그리고 중소형주 기회 온다 그랬죠? 지금 왔잖아요. 이럴 때 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3개월 가입하시면 30일이죠? 딱 4개월입니다. 지금 1월부터 올해 4월달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회원님들 계좌 변한 거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자, 우리 회원님들 계좌 변한 거. 자, 현대차 우리 있습니다. 제가 이거 채팅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회원님들 뭐 현대차 보유하고 있는 분들 17번 했는데, 저 필명 제가 안 가렸습니다. 우리 현대차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대형주 매매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계좌가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계좌가 멈춘 상태인데, 보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대단한 계좌가 터질 걸로 보여주고요. 제가 이런 장 지금 한두 번 매매합니까? 이런 이벤트 기회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진행되는 위치하고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코스닥이 튀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놓치기에는 아까워요. 놓치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먹어도 잠깐 먹고요. 그죠? 지금은 먹을 때 왕창 먹는 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왕창 먹을 수가 없어요.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기사 하나를 이제 보실 건데,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률이, 이 기사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성분들하고 그 다음에 뭐 5, 60대 분들이 오히려 증권시장에서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걸 확대해 볼게요. 보시면 40대 여자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25.7%. 그리고 30대 여자분들이 25.9% 수익 많이 납니다. 그나마 40대 남자분들이 20.3% 수익 좀 괜찮죠? 그죠? 30대 남자분들도 11.9%.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주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하고 여자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 회원들 중에 물론 다 잘하십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차분하게 계시는 회원님들 중에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잘하세요. 이분들이 공통적인 부분은 뭐예요? 치고받는 그런 매매 별로 안 해요. 좋은 주식을 꾸준하게 무던히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익률이 3.8%인 이유가 뭐예요? 응? 20대 남자분들, 혈기왕성한 20대 남자분들이 수익률이 꼴찌입니다. 왜 그래? 맨날 치고받으니까. 네. 뭐 동작은 빠르죠. 머리 팍팍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막 치고받는 겁니다. 수익률이 제일 꼴찌예요. 그나마 3.8% 수익이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손실나는 장은 아니에요. 강세장이기 때문에. 강세장이기 때문에 손실나는 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게 무서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장 조금만 꺾여보세요. 이분들은 계좌 바로 마이너스 납니다. 이분들은 바로 마이너스 나요. 왜? 먹은 게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40대, 30대 여자분들은 수익률이 55%나 되기 때문에 만약에 깨져가지고 장이 꺾이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래도 한 20% 정도 수익은 거둘 수 있어요. 뭐예요? 지금은 강세장이 강세장. 강세장은 단타 보고 들어갔다가 요만큼 올라갔다고 팔면은 그 다음에 날라가요, 여러분들. 지금은 단타 치는 장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어? 우리 회원님들이 저렇게 맨날 계좌 수익률 신고가 나오고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도 우리가 단기 매매를 별로 안 해요. 지금은 주도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했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가다가 멈췄기 때문에 수익률 증가세가 멈췄는데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급하게 매매를 안 합니다. 왜? 주도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살아있고 주도주가 앞으로도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한 대표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대형주 저렇게 급등할 때 왜 주식에 대해서 겁들이 없어? 제가 TBS까지도 말씀드렸었죠. 주식에 대해서 너무 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식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강세장이니까 뭐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주식 무서운 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도 TV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 정도 조정 나오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물론 아직은 겁먹을 만한 장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겁니다. 주가가 한 방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더라도 갔다 조정받고 갔다 조정받고 갔다 조정받고 그리고 꺾이는 겁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군요.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결국엔 가더라도 한 번은 갔다가 쉬고 갔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주가가 지금 여기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고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갑니다. 이런 과정이 나올 때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가지고는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매수하자마자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쫓아가니까 고점이야. 물론 한 대표가 대세 하락은 아니니까 나중에 쉬었다가 다시 가겠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러는 사이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못 견뎌요. 결국엔 삼성전자 대형주들 다 여러분들 손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주들 지금 여러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안하면 분할해서라도 뭐 내일 당장은 보유식이 한 30%, 그 다음 달은 좀 더 받다가 좀 더 털고 이런 식으로라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을 줄이고 대형주를 털고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아요. 왜? 중소형주의 시세는 대형주는 중소형주의 시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 이 시장의 위치, 이 시장의 환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투자분들 주식은 손가락 빠르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응? 단타 치면서 그 수수료 있잖아요, 여러분. 수수료. 그거 수수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수수료 장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수수료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엄청나게 갉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대 투자자분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증권에다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증권주 올라갔죠? 증권주 올라갔다 밀렸죠? 증권에서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분들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주식 초보분들하고, 그죠? 직장인분들하고,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이 돈 더 잘 번다 그랬잖아요. 지금 어르신분들이 다 뭐 50대, 60대 아닙니까? 60대, 70대, 그죠? 직장인분들은 뭐예요? 직장인분들 다 뭐 30대 이상, 다 그쵸? 물론 뭐 20대도 있습니다만. 그죠? 근데 주식 초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린이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해가지고 맨날 단타나 치거나, 뭐 단타도 못 치죠.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 대표방에 오게 되면 뭐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 장이 어떤 장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장은 분명히 한 대표가 대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MBN골도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또 11월 달 작년 202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장 안 좋을 때부터 방송하면서 한 대표가 이런 한 대표의 프로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저는 그냥 대충 단타나 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다. 올해 증권시장 입문한 지가 이제 30년째입니다. 올해 30년인데 증권시장에 오래 있었다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증권시장에 오래 있다고 주식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한 대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증권시장에 있었고 증권시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모두가 수익 내는 그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큰 흐름을 보고 매매했다. 이런 타이틀 토마토TV에서 제가 한 뭐 11년 정도 있었는데 개건의 에센셜 이거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들. 주식을 모르면 시키질 않아요.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죠? 분명히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 터지고 이 장은 강세장으로 전환할 것이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만간에 지수는 V자 반등이 가능하다. 왜? 엄청난 유동성 공급과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세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맞죠 여러분들? 네?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올라오면서 이때부터는 제가 코스피 사상 최고점 경신 가능성까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터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제 시황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어떻게 돼요? 지수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제 시황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자 맞으면 5번 한번 쳐보세요. 5번. 남들은 곧버스 매수할 때 저는 여기서도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 경신까지 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맞으면 1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번엔 대형주 추격 매수하지 말라 그랬죠. 고점 나온 겁니다. 내일 장중에 좀 올라가더라도 대형주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맞죠? 5번 치시는데 별로 안 되네요. 그런 제가 이제 대형주들은 보지 말고 중소형주 봐라 라는 얘기 해드리고 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봤던 분들이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반격의 시작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합니다. 대형주 쪽 보지 마시고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코스닥에서 승부 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계좌 수익률, 우리 계좌 수익을 모두 신고가를 경신시켜줬던 그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 전면에 부각이 될 겁니다. 그 주도주들, FST, 네페스, 유니테스트, LG전자,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기존의 주도주들이 또다시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 수익을 더 늘려줄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네페스도 살아있고, 그죠? FSD, 한미반도체 다 모두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엔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대형주 중심의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해서 수익 난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요. 수익 안 났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장이 나올 때는 우리 개인들은 거의 뭐 다 소외됩니다. 다 소외됩니다. 우리도 삼성전자 일찍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소외됩니다. 그리고 꼭지에서 못 팔아요. 그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전문가들도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주식 꼭지에서 팔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만 꼭지에서 팔려고 그래요. 잘 파는 겁니다 우리는요. 먹고 팔았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남들 별로 먹지 않았던 대형주 쳐다보지 마시고 이번에 코스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이번엔 정말 소외감이 클 거예요 여러분들. 중소형주는 증권시장에 꽂히고요. 중소형주는 가야 우리 개인들이 돈 법니다.
코스닥이 가야 우리 개인들이 돈 벌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갈 수밖에 없다. 코스닥에 선되는 어떤 섹터가 있습니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FST, 네페스, 유니테스트 다 신고가입니다. 한 대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대형주들까지도 우리는 매매를 했죠. 한미반도체 60% 이상 수익, 사이맥스 65%다 살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백신 수혜주들까지도 모두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한 대표가 얘기하는 종목들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수익이 나는 중간 이상 가는 그런 장세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런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이러니까 계좌가 매달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뭐 계좌 지금 신고가 났다는 거 요거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주춤하니까 그 소리가 멈췄는데 앞으로 터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장난 아닐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한 규세 한 큐를 통해서 나갔던 이 종목들의 수익률은 앞으로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새해부터도 종목들의 수익은 계속 나오죠.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 섹터들이 뭐예요? 주가가 다 중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격이 막 시작되는 초기에 있습니다. 초기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반도체가 될 것이고 그게 5G가 될 것이고 그게 2차전지가 될 겁니다. 기타, 수소, 태양광, 풍력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종목들에 대해서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주요? 증권주는 안 봅니다. 증권주는 잠깐 올라가는 거예요. 잠깐 올라가는 거. 나중에 증권주는요. 코스닥이 가고 나면 나중에 따라갈 겁니다. 증권주도 갈 거예요. 가긴 가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간 거고요. 증권주 뒷북 치지 마세요. 증권주 주도주는 아니에요. 증권주 나중에 갈 거고 코스피 종목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코스닥 증권주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증권주 따라간 거고요. 물론 단기적인 재료 요소에 올라간 것이고요. 그러나 증권주들은 주도주는 아니다. 주도주는 아니라는 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앞으로 주목해야 될 섹터 어디입니까? 또 반도체 또 나옵니다. 반도체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미반도체 계속 말씀드렸었죠.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리고 나서 60% 이상 수익이 나고 나서 지금 시세 안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한미반도체는 이 종목은 여기 제가 보기엔 깊어도 아무리 깊어도 15,000원 정도인데 15,000원까지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엔 16,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반격이 나설 걸 보고 있는데 그 재반격 시점이 이번이 될 것인지 아니면 21선을 소폭 깬 상태에서 나중이 될 것인지는 그거는 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은 실적과 성장 가치가 워낙에 큰 종목이다 보니까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재상승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커요. 큽니다. 결국에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걸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보셔야 돼요.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장비주들 몇 종목 반도체 장비주 제가 오늘은 한 종목만 제가 압축을 해서 한 종목만 제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미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종목이잖아요. 아마 들고 계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고려하거나 내지는 주목할 만한 분들은 뭐냐면 한미반도체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너무나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분명히 2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신고가 사상 최고 경신했죠. 세상 등수로에. 사상 최고 경신한 종목들은 시세가 그렇게 쉽게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중장기 재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로 15,600원 정도, 15,600원 정도 저점을 해서 기간조 중에 재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 포인트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거나 재매수하거나 또 매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추천 종목이다라는 관점보다는 한 대표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라든가 매매 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잡으시면서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에는 충분히 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사이맥스도 아직 남아있죠, 여러분들? 그죠? 사이맥스도 남아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추천주 개념이다라기보다는 여전히 한 대표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매 포인트라든가 매수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이 종목도 아직은 기간주 중에 재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는 재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만한 종목으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네페스 있죠? 네페스.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얘기한 종목. 끝났습니까? 장대 한번 세웠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오른팔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죠. 삼성전자 오른팔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장대 항목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도 주가가 장중에 47,750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여전히 어때요? 강하죠? 강합니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시장의 매기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등치가 큰 종목권들을 중심으로도 반격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겠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의 캐파 증설, 삼성전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를 해서 캐파 증설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까지 일단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에요. 네페스라고 하는 종목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까지는 드리진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뭐 매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세 종목 다 살아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주목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저는 아직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셔라 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 체크되신 분들 7번. 자, 세 종목 체크되시면 7번. 체크되셨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반도체 장비 중에 하나 더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을 하나 더 분석을 드리게 되면 역시 지금 삼성과 관련된 종목이죠. 삼성의 대규모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삼성의 지분 투자와 더불어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시세가 꾸준하게 살아있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 번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종목은 뭐냐면 그러니까 분석 하나 더 드릴 종목이 뭐냐면 자 YIK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YIK 아시죠? YIK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요 반도체 웨이퍼 이성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종목이고 또 메모리 웨이퍼를 테스터를 생산하는 종목입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 회사의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EUV 공정 확대에 따른 수혜주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SNT를 선두로 해서 FST라든가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과 굉장히 성격이 유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YAK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타이밍은 지금 당장의 타이밍이 될 것인지는 계속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추천주 개념이다라기보다는 한 대표가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손절가, 목표가라든가 매매 포인트라든가 살지 말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의 성장 가치는 바로 그겁니다. 삼성이 대규모 지분을 투자할 정도로까지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고 삼성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금 투자 더불어서 삼성과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삼성과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성장 가치가 매우 큰 종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YIK라는 종목은 한 대표가 굉장히 한 대표도 좋게 보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종목 분석을 통해서 사든지 사는 건지 파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YIK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내용까지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공부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방송이라든가 무방에서 종목 기업 내용은 많이 얘기 안 하죠.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시라고. 제가 백날 설명 들어봐야 듣고서 한 귀로 듣고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 제가 네페스를 중심으로 또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이맥스를 중심으로 또 얘기를 했는지 대충 좋다라고는 얘기했잖아요. YIK를 왜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VIP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싫으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니까 YIK 한번 여러분들 분석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말고도 지금 아직도 우리가 FSD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얘도 마찬가지래요. 삼성전자의 EV 공정 강화에 따른 수혜주들 많아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강도롭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TSMC를 따라잡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 가치는 앞으로 올해 내년까지도 성장세는 유지됩니다. YAK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YAK도 체크되신 분들 1번. 됐죠? 자, 그리고 이제는 또 5G입니다. 5G는 죄송합니다. 오늘도 변한 건 없어요. 오늘도 변한 건 없고 오늘도 변한 건 없고요. 오늘도 변한 건 없습니다만 5G들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장중에 장초반에 비교적 양호한 반등이 나왔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자, 5G도 아직은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5G가 없거나 5G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5G 때문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입니다. 자, 그분들은 VIP 오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5G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지도 못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다들 지치셨을 거예요. 5G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5G는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 좋죠? 그리고 수소에너지 또 수소차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일단 시세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가지고 힘들지만 아직도 얘네들의 시세는 분명히 순환하면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풍력과 태양광도 계속해서 순환 반등에 대비하면서 시세 흐름에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다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똑같아요. 지금 이 시장은 분명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물론 오늘 이 조정 가지고 뭐 대형주들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대형주들을 지금 쫓아가서는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 쫓아가시면 이제 완전히 뒷북친 거예요. 아마 최근에 뭐 일부 증권주 좀 올라가고 뭐 보험주 좀 올라가니까 막 그냥 와 뭐 잘한다 뭐 쫓아가시고 막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뒷북치신 겁니다,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세는 중소형주 쪽에서 터질 것이다. 만반에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분들만이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답답해 보지만 이미 우리는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가지고 이미 큰 시세 다 수익 냈고요. 수익 난 상태에서 최근에 대형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수익이 좀 덜 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대형주가 상승세가 멈췄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은 이제 지금부터가 될 것이다. 자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듯이 또 여러분들한테도 그 확인시켜 드렸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은 중소형주들이 완만하게 올랐지만 이번엔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터지기 전에 대시세를 준비하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 20대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꼴찌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단타 치면은 돈 못 벌어요. 주식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작 빠르다고 돈 버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디 가더라도 느릿 천천히 차분하게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높은 장세입니다. 아셨습니까? 알고 하세요. 지금은 단타 치는 장이 아니라 주도주를 중심으로 길목을 잡고 대시세를 대비하는 장세다. 그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3번. 자, 3번 한번 부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 활용하십시오. 대형주들 추격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터질 겁니다. 시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팡팡 터지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은 시세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종목 장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 시세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이념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3개월 가입하시면 무려 30일 한 달을 더 드리는 겁니다. 요게 이번 주 말까지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주식을 매매하시다가 지금 너무 힘들거나 판단이 안 서거나 또 대형주들 지금 물리신 분들, 그분들은 카카오톡 이벤트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타이밍도 대형주가 정확하게 꼭지점이 나오고 있고 중소형주 코스닥이 정확하게 바닥에서 반등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벤트까지도 딱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3개월 가입하시면 한 달이기 때문에 요때 정확하게 오시면 돼요. 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과감하게 종목 교체 하시라면 하시고, 그리고 사라는 거 하시면서 오시면 돼요. 중소형주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형주는 삼성전자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 삼성전자는 뭐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 생각 가지고 줄이니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안 망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 뭐 주식이 뭐 망해가지고 주식을, 그 회사가 뭐 망해가지고 주식 실패합니까? 물려가지고 주식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착각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중소형주 장세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대형주도 이미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장세는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점 아시고,
만약에 VIP로 오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분들은 이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시는데 또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VIP 회비 아깝다 라고 해서 혼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손실을 조금 많이 하고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한 대표한테 안 오더라도 다른 MBN골드 매니저님들한테 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대신에 한 대표는 분명히 있죠. 우리 방 단타 안 치고 단타 지금 안 쳐요. 잘. 공교롭게도 단기 매매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왜? 자금 이동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단기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 그랬고요. 지금 1월달 지금 매매 완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12월 지금 12월달 수익 금액이 3천만 원이죠, 여러분들. 네. 투자원금 1억을 기준으로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하고 3천만 원 수익 낸 겁니다. 이게 수익이 뭐야? 대부분 단기 수익이 많이 났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은 자금 회전이 좀 필요해요. 좀 빠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나오는 수익은 주도주를 중심으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전략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매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고 판단하시고 과감하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말 혼자는 하지 마세요. 혼자 하실 거면 하지 마세요. 아니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매매도 안 해보신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어요? 주식이 참 만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이 원금이 안 깨지면 그냥 해도 되는데 원금이 깡통 납니다. 원금이 깨지고요. 깡통 나고 깡통이 뭔지 아시죠? 계좌가 바닥이에요. 바닥만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중에 신용이라든가 미수라든가 주식당 돈 이런 거 잘못 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빚쟁이가 되버린 겁니다. 얼마나 주식이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그걸 못 느끼죠, 여러분들. 자,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작은 욕심 부리지 말고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나마 더 낫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장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장이고, 적어도 이 장은 올해까지는 장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무수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코스피 3천 돌파 기념 이벤트 이번 주 말까지니까 이번 주 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하셔가지고 한 대표 같이 좋은 기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1개월이 5일이고요. 그리고 3개월이 20일 정도 추가드립니다. 추가드리는데 이번에 이벤트에는 1개월 10일이고 3개월 30일 되는 거예요. 30일 되는 거니까 그거 하시고, 우리 VIP 회원님들도 연장 가입하시면 요거 혜택 될 겁니다. VIP 회원님들도 연장 가입 혜택 되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셔서 이번만큼은 대형주 놓친 거 절대 서운해하지 않게끔 이번 종목 장세 절대 놓치지 말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뭐 장세 좀 출렁거렸습니다만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장세가 시작될 거예요. 만반에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VIP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성공투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